소년 삼국지 제53화 천리를 홀로 달리다 관우의 결애. 서주 함락의 아픔은 유비 삼형제를 각자의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비는 북방의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고 장비는 황량한 들판을 헤매며 형님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관우는 형님의 두 부인을 지키기 위해 조조의 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조의 극진한 대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유비에게로 향해 있었으니 그의 나날은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속으로는 불타는 충의로 가득했습니다. 1. 조조의 마음과 관우의 굳은 뜻. 조조는 관우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황금을 바치고 비단 옷을 입혔으며 연회를 열어 최고의 술과 음식을 대접했죠. 한나라 조정에 상주하여 관우에게 현장군이라는 높은 직위를 내렸고 그에게 적토마까지 선물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 적토마를 얻은 관우의 얼굴에는 잠시 감탄의 기색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조조는 이 모든 호의가 관우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운장관우의 자, 이제 그대는 나의 휘에 들어왔으니 마음 편히 이 몸을 도와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어 주시오. 유현덕 유비은 고작 일가의 현령에 불과했으나 나는 천하의 승상이라오. 그대가 가진 무용과 지략이라면 이 조조의 곁에서 더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오. 관우는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저는 언제든 목숨을 바쳐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조 승상께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 황실의 신하이며 제 형님 유현덕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형님의 안위를 위해 잠시 승상께 몸을 의탁했을 뿐입니다. 조조는 관우의 단호함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책사와 장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지만 관우만은 요지부동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관우의 충의에 감탄하며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기에 그를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가 유비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했을 뿐입니다. 2. 관우의 결심, 천리를 홀로 달리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조는 원소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정보망은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조조는 그 소식이 관우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관우는 매일 밤 서주 방향을 향해 절하며 유비의 안녕을 빌었지만 형님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조의 부하가 실수로 흘린 말을 관우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소군에 유비가 있다는군. 공손찬의 옛 땅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지. 관우의 귀에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디어 형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동시에 서둘러 형님께 가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두 부인, 간부인과 미부인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형수님들, 드디어 형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제 몸을 불살라서라도 형님께 가겠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시어 형님을 만나시지요. 두 부인은 관우의 충의에 감복하며 기꺼이 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관우는 떠나기 전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 했으나 조조는 일부러 관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관우의 결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준 모든 선물 황금, 비단, 관직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적토마마저도 두고 가려 했으나 문득 적토마가 천리를 달린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은 그는 적토마마는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을 마체 태우고 홀로 적톰에 올라탔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이 뒤늦게 달려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관우는 그들을 베지 않고 그저 길을 비켜라 라고 외치며 빠르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병사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그의 비범한 기세에 감히 나서지 못했죠. 3. 오관참장 형님을 향한 핏빛 여정. 관우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비가 있는 원소에게 가기 위해서는 조조의 영토를 가로질러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죠. 관문마다 조조의 굳건한 수비 병력과 용맹한 장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동령관에 도착하자 수비 장수인 공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승상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관우는 자신의 뜻을 설명하며 길을 열어달라 간청했지만 공수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관우는 어쩔 수 없이 검을 휘둘러 공수를 패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인 낙양에서는 태수 한복과 부장 맹탄 이 나타나 관우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꾀를 써서 관우를 사로잡으려 했으나 관우의 신기에 가까운 무예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관우는 한복과 맹탄을 모두 베어 죽이고 낙양을 빠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관문인 사수관에서는 장수 변희가, 네 번째 관문인 형양에서는 태수 왕식이 나타나 관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들 모두 관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관우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우는 형님을 찾아가는 길에 이미 5명의 조조 장수를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관우의 앞길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유비에게로 향하는 일념 하나로 험난한 관문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의 충의는 강물처럼 굽이쳐 흘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관우는 조조의 마지막 관문마저 뚫고 무사히 유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비와 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삼형제의 파란만장한 재회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소년 삼국지 제53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